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주간 매크로 인사이트에서 한번 제가 공유를 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국채 시장 쪽에서. 어떤 거냐면은 BOJ가 YCC 밴드를 변경한 거, 그리고 최근에 국채 불량이 3분기에 생각보다 미국 재무 국채 불량 발행 물량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도를 상향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로 크게 이제 좀 충격도 주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경환이가 생각하는 뷰 말고 현재 시점에서 개인들이 아는 글로벌 기관 투자가나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이벤트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블룸버그 서베이 자료를 제가 오늘 공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베이 자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좀 부연 설명 좀 드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서베이 자료는 이 자료가 언제 됐냐면 7월 말부터 해서 8월 4일까지 서베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410명이 답변을 한 자료고, 그래서 이거를 8월 7일 주간, 8월 8일 주간에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근 여러 이벤트가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된 서베이 결과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자, 제가 경기 침체 얘기 뭐 가능성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경기 침체 언제 될 것 같니? 경기 침체 타이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답변한 건 첫 번째는 경기 침체, 미국 경제가 언제 정도부터 경기 침체에 진입할 것 같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만 20%는 금년 말 안으로 경기 침체 진입할 거라 봐요. 10명 중 2명은 금년 말 안에 경기 침체 진입할 거라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들어갈 거야. 경기 침체 예스인데 언제 들어갈 거냐면은 내년 상반기 안에가 35%네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침체와 금년 연말까지 침체를 합치면 이 서베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5%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합쳐서 내년 상반기 안이 되기 전에 한 55%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답변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 진입할 건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안 들어올 거야. 그럼 언제냐면 상반기는 아닌데 미국 대선이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 그 전엔 들어갈 것 같아.가 한 10%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답변은 뭐냐면은 내년 대선까지는 경기 침체 안 들어갈 거야.가 35%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이 35%가 경기 침체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대선까지는 버텨줄 거야.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여기 위에 헤드라인이 있어요. 내년 말까지는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한 3분의 한 2 정도로 답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전문가 집단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이유는 그거는 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밑에 좀 관련 자료를 가져왔는데 서베이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현재 미국 경제가 굉장히 여전히 양호하잖아요. 그리고 양호한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연준금리 올린 것들이 쌓여서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거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어쨌건 간에 이 서베이 응답자의 한 3분의 2가 내년 상반기 안에 경기 침체가 들어갈 거라 답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봤을까라는 답은 결국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준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결국 연준이 과도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는 시점 전후에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연준 금리 선물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금리 선물을 하니까 결론은 내년 한 1, 4분기 정도부터 금리가 연말을 좀 지나서 내년 1, 4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 초반에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연준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재밌는 거는 뭐 이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상당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준 금리 인하 시점에 그 직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볼까요? 1980년 이후부터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정도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스타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 대비해서
경기 침체는 언제 시작되었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만은 1.9개월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경기 침체 시작 시점은 거의 연준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과 거의 같다라고 보셔야 될 거죠. 그러면 왜 앞장에서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한 55% 이상이 내년 상반기 안까지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견해는 결국은 연준이 과당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라는 거고, 팩트는 결론적으로는 과거 지난 한 40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한 시점 한 두세 달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알아두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답변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얘기냐면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국채 관련해서 금리가 많이 일단 오르면서 뭐 5%까지 금리 올라간다, 잔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견해가 많지 않아요. 뭐 저도 정답을 안 갖고 있지만 굉장히 좀 두려운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4% 위로서 더 막 변동이 커졌냐면, 아까 정리하면은 YCC의 밴드 변경 영향,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 영향,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좀 많이 하겠다는 이런 영향들이 맞물려 있는데, 이런 시점에 전문가들은 그러면 현재 금리가 한 4% 이상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요 질문 있어요. Now 지금 7년 이상짜리 채권에 투자하기 좋은 타임이라 생각하냐 너희들은? 이 질문입니다. 그죠? 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만 10중에 한 6명 정도는 yes라고 답했어요. yes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최근에 변동 원리가 YCC 변경, 피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재무부의 예상보다 큰 국채 발행 규모 때문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이들 전문가들의 한 60%는 4% 넘는 금리는 투자에 괜찮은 타이밍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YCC 관련해서 제가 미국 국채 금리 영향 분석한 동영상을 제가 최근에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썼던 자료 중에 일부를 좀 가지고 와서 오늘 다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왜 글로벌 전문가 집단이 금리가 4%가 미국 국채 4% 넘었는데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타임에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은지를 제가 이분들의 논거를 한번 볼게요. 결론은 뭐냐면 썼던 자료인데, 뭐 YCC 밴드 변경 이런 것들이 미국 국채 금리에 큰 영향 못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YCC나 신용 등급이나 하락이나 또 국채 발행 물량 모두 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배는 미국 경제에 물어봐. 결국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결국 미국 국채 금리의 향배를 결정짓는다.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YCC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국채 발행 물량은 그냥 일시적인 소음을 만드는 것이지, 이런 변수들이 미국 국채 금리의 디렉션, 방향을 금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건 아니다. 그럼 미국의 국채 금리의 중장기 금리의 방향을 결정되는 결국은 경제의 향배에 달렸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자, 경제 좀 얘기해 보죠. 국채 금리는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볼게요. 자, 금리를 결정짓는 거는 미 연준이잖아요. 정책금리 인하 여부가. 그럼 연준의 의사결정을 짓는 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앞으로 경제 어떻게 될 것 같니? 두 번째, 물가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잖아요. 미국 국채금리 향배가 우리가 제일 보고 싶은 건데, 이거를 결정짓는 건 연준 금리 정책이고, 이 연준 금리 정책은 물가의 방향과 경제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채권 투자하는 거는 호흡을 좀 더 길게,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을 좀 길게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볼까요? 첫 번째, 경제 어떻게 되죠? 경제는 우리가 경기 침체냐 아니냐는 있지만 어쨌든 경제는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어요. 맞죠? 경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해지고 있다는 거에서는 뭐 이건 다 뭐 감론할 얘기가 없잖아요. 경제가 슬로우해지고 있다. 두 번째,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단지 물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냐 느르냐 그 얘기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중국도 전 세계 넘버 2에 성장했는데 중국이 지금 싣고 있잖아요. 디플레이션 쪽으로.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경제가 중요한데 경제도 점진적으로 둔화 슬로우해지고 있다. 물가도 슬로우해지고 있다. 단지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 덜 떨어지니까 늦어지냐의 이슈는 있지만은 결론의 디렉션은 둘 다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장기적 연준은 금리 인상을 스탑할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고, 인하를 하게 되면 국채 금리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여러 가지 변수들, YCC 변경, 뭐 피치 금리나 국채 3분 국채 불량 물량 많음에 불구하고 이런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4%까지 왔는데 왜 전문가들이 오히려 자 여러분들 장기 국채 좀 투자하자고 하는 견해가 더 많은 연유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 전문가들한테 주식 물어봤어요. 주식. At this time, 지금 타이밍에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 주식 어떨 것 같냐? 라는 얘기죠. 어떤 것 같냐? 이래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인데요. 제가 영어를 제대로 안 읽었네요. 현재 시점에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설명해봐. 라는 질문입니다. 미국 시장 너 어떻게 보니? 이 질문인데 크게 세 가지로 답변했어요. 첫 번째, 현재 주식시장은 강세장이야. 두 번째, 아니야. 지금 시점은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야. 세 번째, 야 이거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해서 약간은 지금 완전 버블이야.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답변 드리기 전에 이거 개인들한테 물은 거 아니에요. 전문가 집단에 물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만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남아있는 불마켓으로 응답한 거는 28%밖에 안 됩니다. At this time, 현재 주가 레벨에서 추가로 더 먹을 놈이 많다고 본 사람은 10명 중에 3명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두 번째, 현재 이 시점은 베어마켓 랠리야. 베어마켓 랠리는 뭐냐면은 경제가 나쁜데 일시로 올라간 거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전략 어떻게 되는 거죠? 베어마켓 랠리가 뜰 때마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재차 무너질 거니까. 그죠?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는 분도 불마켓을 보는 사람과 견해 거의 얼추 비슷한 정도. 25%다. 그죠? 세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많이 답변한 건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비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너무 비이성적으로 많이 뭐 AI 붐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이성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7%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주식을 현재 계속 들고 가고 계속 좋게 생각하셔야 될 분들은 불마켓 랠리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10 중에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고 10 중에 한 7명은 이 사람 견해를 이렇게 답변했다는 건 이 사람들은 주식을 랠리 갈 때마다 정리해야 된다는 스탠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현재 개인들한테 조사를 했으면 정반대일걸요? 개인들한테는 거의 7, 80%가 자 이거 불마켓이니까 우리 쭉쭉쭉 주구장창 들어가야 돼 이런 견해인데 전문가 집단은 현재 시점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견해고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더 부연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밸류에이션. 이거 7월 말 데이터인데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지난 25년의 PER이 16.7배인데 현재 20배까지 도달했습니다. 비쌉니다. 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고 비쌉니다. 요 위에 세부 데이터 안에 있는데 이거 설명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PBR이나 PCFR 모두 다 과거 25년 평균보다 비싸요. 한번 좀 볼까요? PER은 16.7배가 25년 평균 지금 거의 20배니까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PBR을 보니까 3.1배가 평균이 지금 3.94니까 4배 정도죠. 더 비싸고. 그 다음 PCFR도 11.25배가 평균인데 지금 거의 15배 육박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비싸는 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주식의 그러니까 금리와 PER은 반비례 관계잖아요. 금리가 낮을수록 PER이 올라가야 되고 금리가 높을수록 PER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PER은 반비례 관계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반비례가 다 무너졌습니다.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반비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금리를 아래로 뒤집었어요. 아래로 가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요 위로 가서 PER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PER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수록 PER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위로 가죠. 금리가 내려갈수록 PER이 확대가 되었고 이후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PER이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 금리가 4%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션이 깨졌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고금리가 되고 있는데 PER이 올라간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주식이 현재 비이성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에 대한 논거 중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주식의 equity risk 프리미엄이라는데 뭐 말이 거창한데 그냥 간단하게 이용합니다. 자, 미국 S&P 500을 투자했을 때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이걸 earning yield라고 하거든요. PER을 뒤집어냅니다.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미국 국채를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을 비교하는 국채 금리에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전자산인 국채 금리 대비해서 항상 earning yield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높다는 거는 국채 투자하는 것보다도 주식 투자하는 게 훨 더 좋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이 2까지 플러스 2까지 빠졌습니다. 이거는 2008년 이후에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위험 프리미엄이 빠지냐면은 낮아졌냐면은 상대적으로 차감 항목의 금리는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앞으로 옆에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될 어닝 일드는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어닝 일드가 왜 낮아졌냐면 주식이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달리 얘기하면은 이거는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은 주식 투자하는 게 좋다는 뜻이고요.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지면은 채권 투자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제가 좋다, 안 좋다,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2007년 이후에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보는 견해일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BOA와 JP 모간이 경기 침체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친구들이 경기 침체 전망을 바꿨어요. 경기 침체 가지 않겠다고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볼게요. JP 모간이 기존에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은 금년 4분기와 내년 1, 4분기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해서 전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드라마틱하게 경제가 회복된다고 봤습니다. 그죠? 이 데이터가 회색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찍었다가 회색이 쫙 플러스로 크게 올라가잖아요. 한 2%까지. 그랬는데 이번에 수정하면서 리세션 안 들어간다면서 전망한 분기별 전망을 보면은 약간 짙은 색깔이죠. 보면은 결론은 저점이 내년 1, 4분기 정도 저점인데 성장률 볼까요? 한 0.5죠. 즉 경제가 계속 둔화가 되는데 단지 기존에는 마이너스까지 성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여전히 둔화는 되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는 안 떨어질 거야. 둔화는 되는데 플러스 쪽에서 바닥을 형성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여전히 내년까지 둔화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후에 바닥 찍은 이후에 기존에는 바닥 찍고 한 2%까지 하반기 쫙 올라간다는 건데 이번에 어때요? 바닥 찍고 이전보다 훨 더 리커버하는 게 느리죠. 그죠? 자, 정리를 할게요. JP모건의 BOJ가 경기 침체를 회수했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견해가 바뀐 게 아니고 단지 저점이 기존에는 마이너스까지 분기별 성장일 거라는데 그게 아니라 둔화는 되는데 플러스 영역에서 마무리 지을 거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 이전처럼 마이너스로 가면 V자 딱 치고 올라가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회복되는 게 더 슬로우해진다. 이렇게 메시지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미국 경제는 최근 리세션 전망을 바꿨지만 여전히 내년에 미국의 경제는 금년보다 더 약해질 거고 더 슬로우해질 거고 생각한 것보다 연준금리 인상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회복은 천천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좀 약간 길게 설명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가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견해 물론 얘들이 정답지는 아닙니다. 많은 세계적 연기금들이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참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